스트릭 가자지구 협상 상황에 대한 꽤 인상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추진하려는 노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방 외교 소식 도미 E24 뉴스 영어 히브리어 채널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협상은 현재 수주째,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통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길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현재로서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관심도 다른 위기로 옮겨가면서 이러한 외교 채널들은 상당히 조용해진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그 관계자는 니콜라이 블라디노프 특사와의 교류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평화위원회의 현재 활동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통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언제 혹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뚜렷한 신호도 없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분은 가자지구 출신 작가이자 분석가 아흐메드 푸아드 알카티브 씨입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왜 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하마스의 무장 해제 문제에 대해서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신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실제로 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최근 자신들의 행정기구인 경찰이 소유한 일부 소형 무기를 넘기겠다는 형식적인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가자지구의 실제 통치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기술관료위원회, 즉 가자지구 행정을 위한 국가위원회 NCAD에게 통치를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터널, 지하 작업장, 제한된 수의 급조 폭발물, RPG, 그리고 어쩌면 일부 로켓 자체 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하마스를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파타,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족운동과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양측 모두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그게 너무 단순화된 시각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현재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대중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보십니까? 현재 현상 유지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대체로 조용하게 유지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영토의 53%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마스를 공격하죠. 이스라엘은 그린존 전역에 민병대를 두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테러 단체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노란 선 너머의 레드존을 말하는 겁니다. 하마스는 들어오는 상업용 트럭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는 남아있는 조직원들과 일부 세포 조직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는 폭발하지 않은 탄약을 수거해서 그것을 로켓이나 급조 폭발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제 이란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아있는 동맹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매우 바쁩니다. 제 판단에 따르면 카타르는 당분간 가자지구에서 손을 뗐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지만 끔찍한 환경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협상을 재개하려면 정치적으로나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마스의 군사적 무장 해제뿐인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정말로 국내외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가자지구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불가피한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자지구에는 제 형제 자매들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직계 가족과 친척들 중 수십 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분석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해온 것 중 하나는 노란 선을 넘어가는 인구를 실제로 조직적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시작하자는 것이죠. 노란 선을 넘어 구역별로 대체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자가 있거나 환자이거나 받아줄 나라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자 지구를 떠날 수 있는 대안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는 다소 완고한 편입니다. 현재 메커니즘은 하루에 50명에서 최대 150명만 허용하고 있는데 떠나야 하는 환자가 5만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자와 출국 제한을 받은 사람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통로나 해양 통로를 마련하자는 거죠. 아니면 제가 언급했던 라몬 공항 같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헬리콥터로 사람들을 가자 지구에서 암만 공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거기서 세계 각지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안전한 곳, 그리고 더 이상 하마스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곳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마스에게 우리가 인구를 인간 방패로 영원히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적어도 우리는 사상자 수가 줄어든 상황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폭격과 하마스 잔존 세력에 대한 군사 행동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누적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상황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앙시대의 말씀과 이 지역에 대한 구상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